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자, 지난 시간에 삼상 12피크 전파 정리회로를 했어요. 그 결과물을 실제로 이용을 할 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삼상 정류장치 투입기구. 투입기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기를 실제로 가해주는 장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켤 때 언제 켜느냐, 어느 시점에서 켜느냐, 그 얘기예요. 자, 삼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개 이상이 존재하므로, 자, 3개의 파형이 있는데, 동글베이가 없나? 이걸로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90도, 120도. 이런 파형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이런 파형 하나 오고, 이런 파형이, 이렇게 3개의 파형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삼상은.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다 안 그렸지만은 조금 이어서 그리면은, 자, 어느 시간을 보더라도, 아이고, 색깔이, 어느 시간을 보더라도, 잠깐만 전화가 와서, 자, 미안해요. 자, 이 어느 시간이든지 이 3개의 전압이 한꺼번에 0이 되는 지점은 없어요. 한꺼번에 다 3개 다 0이 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에. 이때 예를 들어 하늘색이 0이 되는 시간은 이때인데 다른 애들은 다 0이 아니죠. 이렇게 삼상 전원은 이렇게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0이 되는 그 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3개 이상이 존재하고 0 이상이 투입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3개 다 0인 시간에 0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키더라도 0 이상인, 그러니까 셋 다 0인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키더라도 셋 다 0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자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 전원장치에 이 변압기에 전원을 공급해야 이제 얘가 이제 고전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 변압기 구성을 보면은 자, 얘 자체가 뭐죠? 얘 자체가 변압기인데 변압기를 구성한 성분이 인덕터란 말이에요. 인덕터란 말이에요. 이게 인덕터. 그래서 인덕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도기 전력이 있죠. 유도기 전력. V는 L, D, I, dt.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식을 굳이 적은 이유는, 자, 이 하늘색의 경우 요 시점에 굉장히 전압이 높은 시점에 스위치를 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압이 0이었다가 트랜스포머 쪽에 공급해주는 전압이 0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위치를 켜는 순간 이 시점에 스위치를 켜면은 이쪽 전압이 이렇게 훅 올라가게 되죠. 그쵸? 훅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때 전류가 이렇게 갑자기 0이었다가 훅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 인덕터 쪽에 유도기 전력이 크게 일어나요. 크게 일어나. 유도기 전력 크게 일어나. 유도기 전력이 크게 일어나. 갑자기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은 주변 이제 장치들을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저항을 이용한 2단계 투입. 자, 이걸 보면은, 자, 여기 스위치가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봅시다. 얘는 계정기 신호인데 얘는 무시하고, 자, 스위치 세 개가, 이 스위치가 이렇게 생기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스위치를 한꺼번에 촥촥촥 붙여. 근데 봅시다. 이 S2 얘는 스위치가 안 켜져 있어요. 지금 안 켜져 있어. 스위치 S1을 켜고 ON 하면은 어때요? 이 전원이 각 상위 전원이, 자, 여기 저항을 통과해서 이렇게 인덕터로 전달이 되게 돼요. 저항을 통해서 인덕터로 전달이 되게 돼. 저항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때요? 이 순간에 스위치를 키더라도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가 이만큼 흐르는 게 아니라 이만큼 흐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 저항 때문에 전류가 많이 못 흐르죠. 이만큼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S1을 키면은 이렇게 유도기 전력이 이렇게 크지 않게 여기서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S2를 딱 켜주면은, S2를 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색깔로 할까? S2를 킨다는 얘기는 이 저항이 사라지고 이 전선이 이렇게 직접 여기로 연결된다는 걸 얘기해요. 저항이 물론 실제로는 사라지진 않는데 저항이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선이 훨씬 더 전류가 흐르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 쪽을 통해서. 그러면은, 자, 정확하게는 이건 아닌데, 자, 이 상태에서 요만큼 올렸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올리는 거죠. 요만큼. 그냥 개념적인 설명을 위해서 요만큼 올리는 거니까 어때요? 요만큼 올리는 거니까 이게 이쪽에서 발생하는 이제 유도기 전력이 2단계 충격을 1단, 2단 이렇게 2단으로 나눠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변압기나 주변 장치 쪽에는 그 충격이
한꺼번에 올릴 때 비해서 훨씬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때 비해서 그 충격이 작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장을 투입하는데 이때가 이제 직렬량을 이용한 2단계 투입. 그 다음에 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단상으로 초기 투입하는 2단 투입. 자, 상과 상의 두 개 사이에는 뭐요? 선이죠, 이제. 이게. 자, 이게 2선하고 2선이에요. 2선. 자, 처음에 킬 때, 얘 두 개를 켜요. 얘 두 개를 켜. 얘 두 개만 켜고 얘는 안 켜는 거야. 그럼 얘 두 개가 뭐냐면은, 자, 또 숙제 내면 학생들이 싫어하려나? 이거 해보면 좋은데. 자, 그럼 이번 주에 세 번째 수업은 따로 이제 동영상을 안 올릴게요. 세 번째 수업은 따로 동영상을 안 올리고 그냥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굳이 두 번째 시간 동영상 본 학생들은 세 번째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선간전압을 그리는 거예요. 자, 상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VA, VB, VC. 그래서 자, 선간전압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다 알죠? 얘하고 얘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얘하고 얘 사이의 전압. VAB는 VA하고 V 사이의 전압. VBC는 VB하고 VC 사이의 전압. 이 전압. 이거를 엑셀 파일로 한번 VAB, VBC, VCA 이거를 한번 그려봐요. 자, 물론 이제 나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VAB 얘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의 파형이 나와요. 하나의 파형이 나와요. 물론 끊어지진 않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래서 자, 이런 하나의 파형, 이 선간전압 얘는 뭐죠? 이렇게 보면 0을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 0을 교차하는 지점. 그럼 이 스위치를 딱 켤 때가 언제냐면은 이 0을 교차하는 이 시간에 얘를 탁 켜줘요. 얘를 탁 켜줘. 그럼 이쪽에 0이 교차하는 시점에 딱 켜주면 이쪽에 유도기 전력이 전압이 0이니까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상. 세 번째 상은 세 번째 상도 물론 이런 파형이니까 세 번째 상도 0이 되는 시점에서 딱 스위치를 켜줘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쪽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는 양이 확 줄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상으로 초기 투입하는 2단 투입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원은 3상이에요. 학생들 헷갈리지 말고 전원 3상인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전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 이 특성을 보면은 3상 장치는 거의 연속적으로 X선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상 장치와 비교하면은 출력 산량이 크다. 삼상 전원은. 자,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이런 전원으로 이제 액선을 발생시키는 거랑, 뭐 전파라고 칩시다. 이런 전원으로 액선을 발생시키는 거랑 어느 게 많아요? 이게 면적으로 치면은 이게 삼상이 훨씬 많죠. 이렇게 삼상이 훨씬 많아요. 이 경우하고 이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한 경우하고 자, 이건 뭐죠? 단상이죠. 이건 단상. 자, 초록색이 면적이 훨씬 더 크죠. 물론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초록색이. 이 얘기예요, 이게. 단상 전파에 비하여 삼상 6피크는 1.5배, 삼상 12피크는 2배의 출력 산량을 보여주고 액선을 훨씬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삼상 장치의 액선 선질은 경질이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 관전압이 높은 상태죠. 관전압이 다 높은 상태야. 그 다음에 단상 전파 관전압은, 자, 단상 전파의 경우는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놨는데 높은 관전압도 있는 반면 낮은 관전압도 같이 동시에 존재하죠. 이렇게 이쪽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삼상 장치의 액선 선질이 경질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단상 전파 관전압 100kV의 X선은 삼상 12피크에 87kV의 액선과 거의 같은 선질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선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질은 뭘 얘기하냐면 액선 스펙트럼에 에너지 스펙트럼 보면은 이게 에너지고 이게 강도라고 치면은, 자, 우리가 뭐 보통 필터를 통과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액선 분포가 이루어지죠. 그쵸? 그럼 선질을 얘기할 때 보통 영어로 빔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질은 얘의 평균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평균 에너지. 이 에너지 스펙트럼의 평균 에너지를 선질로 보통 얘기하는데, 자, 삼상일 때하고 단상일 때, 그럼 이제 단상일 때를 보면은 삼상 때 이만큼이면 단상일 때는 관전압을 더 높이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상일 때는 평균 에너지가 요게 맞춘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단상일 때는 관전압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상 전파 관전압 100kV의 X선은 삼상 12피크 87kV의 X선과 거의 같은 선질이 된다. 이 얘기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삼상 전원 장치는 단상 장치에 비해 단시간 조사가 가능하다. 좀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이제 충분히 작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액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짧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은 이쪽.
이 그림에 이제 실제 이제 관전압 파형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조사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요즘에 이제 제어 장치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실습실이나 이제 임상 실습을 갔을 때 조사 시간 조절하는 거 있었죠. 굉장히 짧은 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라서 가령 이제 60Hz다. 60Hz 전원의 경우 한 주기가 어떻게 돼요? 60분의 1초가 되죠. 한 주기가. 얘는 약 16 미리세컨 정도 되죠. 아마 16 미리세컨 정도. 근데 학생들이 액선 촬영 장치에서 보면은 조사 시간 조절하는 거 눈여겨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도 액선 조사가 가능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짧은 시간. 그죠? 그것들은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이 스위칭이 굉장히 짧은 시간도 가능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조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얘는 뭐 그냥 이런 전원에서 예를 들어 요때 키고 요때 끈다 뭐 이런 개념과는 달리 거의 뭐 지금 전원 장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무 때나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이제 달성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어 장치들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짧은 조사 시간까지 이제 실제로 이용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 콘덴서 방전식 회로. 그래서 충전 전원 회로. 자, 콘덴서 방전식은 이제 일단 콘덴서의 전하를 충전을 한 다음에 그 충전된 전하를 이용해서 액선 관전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콘덴서 방전식 회로는 높은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배전압 정류 혹은 코크래프트라는 회로 이름이에요. 그냥 배전압 정류 방식을 이용하는데, 자, 그 배전압 정류 방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전압을 뻥튀기 한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뻥튀기 한다는 얘기. 그 동작을 살펴보면은, 자, 이게 배전압 정류회로예요. 배전압 정류회로. 자, 액선관이 여기 있어요. 액선관이 여기 있으니까는, 자, 스위치를 열어놨다. 그러면은, 자, 액선관에 전압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콘덴서가 두 개가 있죠. 여기 콘덴서 두 개. 그러면 전하를 이 두 개의 콘덴서에 쌓아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플러스 1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일 때, 자, 이 회로를 보면은, 자,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아래쪽은 봅시다. 아래쪽은 이렇게 가면은 다이오드가 반대로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를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는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해서 이 콘덴서 원에 이쪽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플러스로 위쪽이 플러스로 충전이 되게 돼요. 콘덴서 원은. 이제 위쪽이 마이너스이고 아래쪽이 플러스일 때,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어때요? 이쪽이 플러스로 지금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자, 이쪽에 전압이 낮으니까 이 다이오드는 동작을 안 하죠. 동작을 안 하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자, 여기가 플러스죠. 지금 여기가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플러스라는 얘기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오드의 애노드 쪽이 지금 플러스니까 이쪽을 흐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선 연결이 안 되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로 이 기호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아래쪽 콘덴서도 자, 전류가 흐른 방향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그래서 위쪽이 플러스로 충전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 전압. 이렇게 되면은 자, 이때는 C1의 충전, 이때는 C2의 충전. C2의 충전. 물론 이제 충전한 거는 둘 다 이렇게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위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 콘덴서를. 이렇게 해서 다 충전을, 이 콘덴서 충전을 다 하면은, 자, 이 스위치를 더 연결할 필요 없죠. 충전을 다 했으니까. 그럼 얘를 끊어. 그러면 충전이 됐으면 이제 밖으로 들고 다녀도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탁 키면 어때요? 봐봐, 이게 배터리로 그리면 아래쪽 위가 플러스, C1도 위가 플러스, C2, C1.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자, 보면은. 이제 충전 다 했으니까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요 부분만. 그리드는 우선 필요 없으니까. 요 부분이, 여기 콘덴서 두 개가 이렇게 배터리 두 개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충전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스위치 2를 켜는 순간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전류가 이 액성화 쪽으로 흐르면서 이 관전압이 인가가 되는 거예요. 관전압이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그래서 자, 충전할 때 전압 1, 충전할 때 전압 2에서 자, 이 전압 더하기 또 이제 이만큼 해서 요만큼의 크기의 전압이 이 액성관에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전압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 다이오드 절반 반주기 동안 위쪽 다이오드가 켜지고 나머지 반주기 동안 아래쪽 다이오드가 켜지면서 C1과 C2를 각각 충전하는데 충전된 방향은 여기처럼 충전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충전이 끝났으면은 이 전원 공급을 끊고 이걸 액선을 발생시킬 때 S2를 딱 켜면은 뭐야? 액선관 전압이 2배인,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된 전압의 2배가 이렇게 액선관에 공급이 돼요. 물론 이제 자, 이 액선 한 번 딱 만들 때 이게 전압이 처음에 충전된 전압이 이거였으면은 액선을 딱 쏠 때마다 이 전하가 소모되니까 전압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전압이 좀씩 낮아야 되는데 실제 액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전하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를 사용하는 거니까 전압이 이렇게 내려가요. 안 쓸 때는 이 유지됐다가 쓰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에 Q 이꼬르 CV 기억나죠? 전하량, 충전된 전하량, 이게 콘덴서 용량, 그래서 전압은
자, V는 C분의 Q니까 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전하량이 점점점 낮아지니까 물론 전압도 점점점 낮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콘덴서 방전식 회로는 이렇게 2배 전압을 만들면서 사용할 때마다 전압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이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다이오드 하나나 이제 콘덴서 하나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용해서 이 전압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압을 이 하나가 높은 전압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전압을 나눠서 실제로는 이용을 해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공지했듯이 다음 수업은 그 숙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